2025년 9월 1일입니다. 오전장 좋지 않죠. 코스피 지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확인해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매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죠. 다만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 외국인이 매도폭을 축소를 했다라는 걸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흐름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시장 확인을 해보게 되면 코스피도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 저항 지지 확인을 해보게 되면 하락을 하다가 일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상승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추가적인 하락도 저는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방향은 하방이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하락을 하는 이유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첫 번째는 알리바바에서 고성능 칩을 자체 제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체적으로 만들겠다. 이 때문에 엔비디아를 포함을 한 반도체 관련주가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 쪽에 지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공장을 짓고 있죠.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죠. 공장을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 장비 반입을 할 때 건별로 허가를 받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건별로 허가. 이 때문에 전체 시장이 지금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확인해 보시게 되면 코스닥은 조정을 받는 모습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낙폭이 더 덜하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지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코스닥은 지지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코스닥은 그렇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지지가 나왔던 곳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코스닥의 흐름이 더 긍정적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확인을 좀 해볼게요.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DB하이텍이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언급을 해드렸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중국에서 가동하고 있는 공장에 신규 장비를 넘길 수가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장비들도 많이 사고 중국에 납품을 공장에 설치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랩 리서치라든가 머티리얼 어플라이어드 이런 종목 쪽의 그 장비들이 주 장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기는 3%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리포트가 어제부터 나왔던 게 뭐냐면 MLCC가 내년부터 부족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탑픽 종목을 삼성전기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MLCC 얘기를 하게 되면 사마 콘덴서도 포함이 되어 있죠. 이 종목도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LG노텍이 오늘 3%대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인데 사실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9월 9일 날 아이폰 17 출시가 되잖아요. 이 이슈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크게 조정을 받아도 문제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지선을 돌파를 했고 지지선에 안착을 한 거죠. 그리고 저항 부근까지 올라왔다가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는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이노텍 조정을 받고 있죠. 근데 이전에 저항이 여기였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단기 급등이 나왔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 기준으로는 역시 15만 8천 원, 전체적으로는 15만 7천 원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흐름만 이탈하지 않으면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기도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삼성전자도 보고 갈게요. 오늘 조정을 받으면서 6만 8천 원의 지지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박스권이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밀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SK하이닉스는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곳이 28만 원이었죠. 28만 원이었는데 그 전에 지지로 형성이 됐었던 가격이 25만 5천 원 전후였어요. 근데 지금 저점이 이탈을 하고 고점도 어떤 흐름을 보일지는 아직은 확실하게 정해지진 않았는데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24만 원을 24만 5천 원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가장 안전한 가격은 22만 원 반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점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기는 오늘 신고가가 이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17만 원은 한번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큼 실적이 더 잘 나오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년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건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올해까지는 조금은 17만 원 부근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 이후로 올라가려면 정말 특별한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비철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풍산은 강보합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방산주의 상승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동유럽 최대 방산 정시회에 국내 방산주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국 쪽에서 보시게 되면 원전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원전 관련주가 오늘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물론 LS 전선의 경우는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대만의 해상풍력 해저 케이블 1,600억을 수주했다라는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미국부터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기기도 오늘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항공운송, 해운운송 보게 되면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에서 현대글로비스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뭐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은 자율운항에 대한 이슈가 최근에 나왔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런데 자동차의 실적을 보게 되면 3, 4분기 실적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던 건 부품주만 오히려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부품주 위주로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HJ중공업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5일 연속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동안 다른 종목들은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HJ중공업의 경우는 그런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HJ중공업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학주는 2차전지 약세 이어지고 있고요. 일반 화학 관련주들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에도 신재생에너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지주사 이번 주에 이슈가 있는 게 있죠.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얘기가 나올지 뭐 9월 달에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주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모멘텀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주사는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통신주는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금융, 증권 다 혼조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험이 일부 삼성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특별한 이슈는 없어요. 자사주 소각의 삼성생명법까지 존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틸리티 혼조세 이어지고 있고요. 9월 달에 유통주는 다시 한번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소비 쿠폰이 다시 9월 달에 풀리잖아요. 그에 대한 이슈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농심도 오늘 3.7%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캐대헌 협업 라면이 완판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북미 쪽에 이런 모멘텀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이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제약 쪽은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강보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게임 엔터주는 상승을 하고 있죠. 엔터주는 상승을 하고 있는데 9월 말부터 중국에서 단체 관광객 올 때 무비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한령 해제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다가 그런 모습이 지난 금요일 날 조금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지노 관련주는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확인해 보시게 되면 역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반적으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휴젤이 7%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주에 이런 얘기가 있네요. 웰라주가 올해의 브랜드 대상 7년 연속 1위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오늘 HLB 그룹주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HLB는 관심 종목으로 살짝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주가가 뭐 12만 9천 원까지 왔다가 거의 뭐 3분의 1 토막 나왔는데 최근에 지지가 형성이 됐었던 가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HLB는 이전에 저항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어서 관심 종목으로 보셔도 된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항을 돌파를 해야지만 본격적인 매수 타이밍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휴젤도 차트를 한번 볼까요? 휴젤은 그냥 애매하네요. 박스권으로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7만원대까지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 뭐 이 정도가 끝이에요. 휴젤은. 그 다음에 바텍이 5%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2차전지 오늘 전반적으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어제 그 녹화를 할 때도 2차 전지 안에서 봐야 될 종목은 4개 정도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뭐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게임 엔터 중에서 엔터주는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CJ ENM이 7%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내 쪽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OTT 넷플릭스를 제외하고는 계속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어제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 없사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호평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7%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CJ ENM이 배급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엔터 3사 종목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엔터는 지금은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로봇 관련주 오늘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소형 로봇의 경우는 오늘 급등이 나오는 모습도 일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날 요거는 체크를 해볼게요. 주가 이미 많이 상승을 한 상태에서 최근에 지지선이 2420원부터 만원대까지 5배가 올라갔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슈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38% 부근까지 조정을 받고 지금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단알 단타 정도로는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또 이슈가 있는 게 결국은 스테이블 법안이 코인 법안이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라면 뭐 8,500원에서 600원 사이에 단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5G 혼조세 이어지고 있고요. 화장품주에서는 원택이 4%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는 많이 밀렸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전에 상승 추세를 쭉 이어보게 되면 더 떨어졌으면 뭐 관심 종목으로 보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 모습이고 올 초만 하더라도 원택의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질 것이다. 즉 흑자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원택이 흑자 전환 가능성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예전에 원택을 매매를 좀 하다가 안 했는데 뭐 어느 순간 또 7개월 만에 거의 4배 가까이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원택은 38% 반등이죠. 이거는 38%에서 지지 나오면 매수해도 됐는데 지금은 애매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VT도 한번 볼까요? V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큰 폭으로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밀려야 돼요. 조금 더 밀려야 됩니다. VT 흐름을 확인해 보게 되면 이전에 지지로 형성됐었던 가격이 29,000원 정도였죠. 그래서 29,000원대까지 조정받으면 정말 좋은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기준으로는 34,000원을 이탈을 해야 되죠. 이탈을 하게 되면 단기 지지선이 있는데 만약에 내일 반등이 나오게 되면 VT는 매수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비나텍이 7%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단기 급등에 따른 약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라운텍이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데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R&D 비용이 부담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CB 발행으로 악재가 해소가 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테크윙이 잘 올라가고 있죠. 어제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지금은 36,500원을 돌파를 하느냐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49,000원에서 5만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크윙은 제가 블로그도 써놨고요. 어제부터 굉장히 관심을 좀 많이 가졌던 종목입니다. 이전에 물론 차익 실현도 한번 진행이 됐다라는 것도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오늘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바이오주는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급등락이 있는 종목 몇 종목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체크를 할 거냐면 젠백스를 볼게요. 젠백스는 지금 지지선 부근이긴 하거든요. 지지선 부근이긴 합니다. 근데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500억 규모의 유상증자에 대한 악재 때문에 조정을 받았죠. 이러면 주가는 더 약세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이프릴 바이오 이것도 많이 올라갔네요. 이거는 제 관점에서는 보면 안 되는 종목. 물론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왕이면 바닥에 있는 종목 쪽이 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GI이노베이션이 거래량이 27만 주 정도 거래가 동반이 되는데 요거는 GI이노베이션은 단타 가능하겠네요. GI이노베이션 요거는 단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제가 방송을 할 때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지지선이 2개 이상 겹치는 종목에 대해서는 요거는 좀 밀려도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런데 지금 피보나치로 50% 부근이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서 소폭 구간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15,000, 16,000원대까지는 전고였거든요. 전고는 지지선입니다. 그래서 2개가 겹치는 가격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GI이노베이션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한스바이오메드 요거는 좀 애매하네요. 헬릭스미스는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파이넴텍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파이넴텍 올해 실적 엄청 좋아요.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지금은 덤비면 안 된다라는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이nem텍을 4월 달부터 관심은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갤럭시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되게 되면서 급등하는 모습인데 내년이 사상 최대에 터지죠. 내년이 사상 최대. 주가는 더 갈 수 있는데 제 관점에서는 다른 종목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특별하게 볼만한 종목은 없어서 일단은 이렇게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 아모센스, 대한유와 뭐 종목들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분할로 있는데 조정받을 때 매수해야 될 종목들이 있습니다. 조정받을 때 매수해야 될 종목이 있고 여기에서 M 플러스는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제외를 하려고 해요. 제외를 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지받으면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올라가다가 여기 고점이 하나 형성이 됐죠. 그리고 올라가다가 시장의 악재로 인해서 이렇게 떨어진 종목들이 있거든요. 원래는 매수 타이밍이 이런 그 저항을 돌파를 할 때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시장 악재로 인해서 이렇게 떨어졌던 종목은 그 지지가 나왔던 곳에서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꽤 높으니까 지금 이렇게 있는 종목은 올라가게 되면 다시 매수해도 됩니다. 이 지점에서 매수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떨어지게 되면 이 지점에서 매수를 해도 되는데 단기 급등이 나왔던 종목은 제외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 전지에서 실적주 위주로 네 종목을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나노신소재, PNT, 코인테크, 코스모 신소재는 3분기와 4분기 실적이 긍정적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심 종목으로 빠르게 몇 종목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윈이 아침부터 관심 종목으로 들어와서 매수가 진행이 됐고요. KNR 시스템 이전에 저항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NR 시스템은 관심 종목이 되는 거예요. KNR 뭐 오늘은 매수하면 안 되겠죠. 뭐 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분할로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원개발 아니고요. HLB는 아까 전에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저항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PS 일렉트로닉은 올해 실적 굉장히 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다날, 제일테크노스, 한선엔지니어링, 라운테크는 사실 제 관점에서는 매수인데 세부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라운테크는 아니죠. 떨어질 때 거래량이 동반이 됐던 거기 때문에 라운테크는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텍도 아니에요. 거래량이 너무 애매합니다. 확 치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지지선에서 반등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종목은 그냥 과감하게 안 보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모텍이 예전에 제가 올 초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도 이렇게 올라올 줄은 몰랐어요. 그 다음에 확인해 봐야 될 게 모비스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만큼 매수가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건 누군가가 살짝 장난치는 느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AI 전력난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핵융합 상용화에 대한 이슈가 존재를 했습니다. 뭐 개인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지금 거래량이 63%죠. 그런데 487억입니다. 그러면 곱하기 3분의 1이면 700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시총 1000억짜리가 700억 정도가 되는 거죠. 어제 오늘 하면 지난 금요일까지 하면 시가총액을 뛰어넘었습니다. 뭔가 좀 누군가 장난을 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관심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볼게요. 9월 1일 관심 종목은 테크윙은 넣을 필요가 없죠. HLB를 관심 갖고 있고요. KNR, HLB
KNR 시스템 관심. 뭐 단기 급등 나오면 안 삽니다. 안 사요. VT는 내일을 보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VT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수 타이밍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태까지만 포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론 관심 종목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게 타이밍이 나와야지 매수 관점으로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까 전에 엠플러스는 제외를 한다라고 했죠. 제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심 종목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KNR도 못 사겠네요. 그쵸? KNR도 못 사고 내일 확인하고 뭐 정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관심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관심 종목에서 사라지는 종목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